자, 그럼 NPR 했고 NCR 해서 기본적인 건 했고요. 여기 팩토리얼도 했는데 혹시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N 서브 팩토리얼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까요? 팩토리얼 느낌표가 앞에 있는 겁니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안 들어봤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교란순열이라고 하거나 완전순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들어보셨나요? 교란순열이나 완전순열. 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친구도 없을 텐데 봐봐. 다섯 명이 각자의 모자를 놓고 자기가 자기 모자를 쓰지 않는 경우의 수 이런 거 있잖아요. 몇 가지니? 44가지. 그렇죠. 이거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 정도 외우고 있어야 돼요. 문제 풀다 보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수능 문제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알겠죠? 교육 과정은 아닌데 수능 문제 기출 범위에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물어보는 거는 이 내용을 미리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합의법칙, 고배법칙을 통해서 얘네들이 정확하게 유도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려고 수능에 나오는 건데 합의법칙, 고배법칙을 유도하느니 그냥 외워버리자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외우는 걸 추천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몇 개 예를 들어드리면 교란순열 5명을 가지고 하는 방법은 몇 가지냐면 44개고요. 다 하나 한번 확인해볼까? 4명은 몇 가지? 4명. 4명이 서로가 달라. 몇 가지? 9가지입니다. 그렇죠. 9가지. 이건 외우고 있어야 돼요. 3명은요? 2가지. 2명은? 2명이야 한 가지겠지. 서로 바꿔 쓰는 것밖에 더 있어. 1명은? 없어요. 1명이 없어요. 지 걸 못 쓰는데 뭐. 알겠죠? 3명은 0가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명이 0가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런 게 이제 교란순열, 완전순열입니다. 알겠죠? 뭐라고? i번째, xi가 i번째 오지 못하는 거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1부터 n까지를 배열하는데 i가 i번째 오지 못함.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1이 첫 번째 오지 못함. 2는 두 번째 오지 못함. n은 n번째 오지 못함. n팩토리얼하고 똑같은데 각각 오지 못하는 경우 수가 제한되어 있을 때를 서브 팩토리얼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반항 공식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공식을 일단 구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일단 지네 맘대로 쓰라고 해요. 야, 서 이렇게 쓰라고 해요. 이것도 참고사항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공식은 여러분들이 잘 모를까봐 그냥 알려드리기는 하는 건데 오늘 수업의 목적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모르셔도 돼요. 자, n 팩토리얼 그냥 지 맘대로 쓰라고 해요. 자, 그랬더니 그 중에 1번에 쓰지 말라고 2번에 쓰지 말라고 n번에 쓰지 말라 그랬는데 n 팩토리얼 때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 저 1번인데 1번에 썼는데요? 이런 게 있잖아. 그게 어떻게 해야 돼? 걔들 빼야죠. 빼줍니다. 빼는 방법이 NC1 n개 중에 한 개 골라요. 야, 지금 1번에 쓴 케이스 다 나와. 일로 나와. 이렇게 뺀 거죠. 알겠죠? 그럼 곱하기 뭐야? n-1 팩토리얼을 뺐습니다. 근데 이렇게 빼면 너무 문제가 생기는 건 느껴지세요? 봐봐. 이게 무슨 이렇게 하면 봐봐. 계산해보면 얼마인 줄 알아? n팩 빵. 없어요. 경우수가 없어요. 왜 이래? 너무 많이 뺐네? 뭘 너무 많이 뺀 거야? 중복된 게 너무 많이 빠졌죠. 1번도 1번에 서가지고 n-1팩을 뺐는데 2번도 2번에 선 거에서 n-1팩을 뺐잖아. 근데 1번도 1번에 섰고 2번도 2번에 쓴 거는 n-1팩 2번 뺄 때 2번 다 빠졌잖아. 한 번밖에 안 빠져야 되는데 걔네 도로 더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도로 더해줍니다. 뭐라고 도로 더해줘요? NC2 n명 중에 2명을 골라가지고 야 지네끼리 중복된 거 도로 다 더해주자 했는데 n-2 팩토리얼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 여기도 문제가 생기죠. 또 무슨 문제 있을 것 같아? 3명이 지자리에 앉은 케이스는 또 너무 많이 더해준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이게 1번하고 2번하고 3번이 1번이 1번 자리에 쓰고 2번이 2번 자리에 쓰고 3번이 3번 자리에 쓴 거에 이 똥강아지들이 말을 안 듣고 자, 그럼 요거 셀 때 얘 셀 때 한 번 빠지고 요거 할 때 빠지고 요거 할 때 빠져서 몇 번 빠졌어 지금. 그러니까 맨 처음에 셀 때 한 번 더해줬고 3번은 빼버렸어요. 그치? 자, 그래서 얘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둘이 해갖고 도로 빼줘요. 요렇게 해서 도로 더해줘요. 그 다음에 다시 요렇게 해서 어떻게 해준다고? 도로 더해준다고요. NC에서 요거 둘이 지자리에 앉은 거, 요 둘이 지자리에 앉은 거, 요거 두 개 지자리에 앉은 거 어떻게 했니? 도로 더해줬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게 더하기 3이 됐어요. 맞습니까? 그쵸? 그럼 둘이 지워지고, 그럼 됐잖아. 이상하다? 잠깐만. 엔서 팩토리. 근데 지자리 한번 세지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미안. 세지면 안 되는 거잖아. 이걸 도로 빼야 되는 건데, 지금 둘이 쌤쌤이 지어주고 나니까 세졌잖아. 그치? 지금 도로 어떻게 주면 된다고? 빼주면 된다고. 빼주면 되니까 빼기 1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거 3개가 골라진 케이스는 빼줘야 되는 거니까. 알겠죠? 그렇게 해주려고 NC 3이 되는 케이스를 또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여기다가 또 빼기가 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끝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식으로 제가 써드릴게요. 시그마를 쓰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K가
0일 때부터 n일 때까지 가는데 nck가 들어가요. nck가. 그래서 nck 하나 해주시고 n 팩토리얼은 뭐냐면 n-k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k가 0일 때가 n팩, k가 1일 때가 n-1팩, k가 2일 때가 n-2팩. 알겠죠? 그 다음에 다시 뿔마가 뒤집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 뒤에다 뭐 붙여주면 돼요? -1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하나씩 있으니까 k승 해주시면 됩니다. -1, k승. 알겠죠? 요게 일반항입니다. 일반항은 역시 뭐라고요? 계산식 직접 계산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그게 참고로 알려드리는 거고 이번 수업 주제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는 꼭 뭐가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되냐면 어떤 복잡한 경우에서 문제를 풀 때 점화적으로 풀어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첫 번째 그걸 배우려고 배우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다른 단어하고 많이 섞여요. 그럼 뭐가 나오냐? 수열이 나오지. 그럼 수열이 나오면 극한이 나오지. 수열의 극한이 뭐 시그마 같은 거 결합되면 적분으로 넘어가지. 이러면서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거 하나 물어본 다음에 다른 거랑 막 섞기가 되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확률 통계 파트가 논술에 나오는 대학들을 분석해보면 제일 이상적인 대학들 같은 경우는 세 문제를 냈는데 하나 확통에서 나오고 하나 기백에서 나오고 하나 미적에서 나오고 이렇게 내는 대학들이 있고요. 근데 만약에 세 문제를 안 내고 두 문제나 한 문제밖에 논술 문제를 안 내는 대학이다. 근데 확통이 들어갔다. 그럼 확통만 가지고 한 문제를 토탈리 구성하기 부담스러워요. 근데 생각을 해봐봐. 내가 수학과 교수인데 수학 잘하는 애들을 뽑으라고 하고 수리 논술 문제를 내라 그랬어. 근데 학교 측에서는 한 문제만 내래. 연대 같은 케이스로 한 문제만 크게 내고 끝내래. 알겠죠? 그래서 한 문제를 딱 내야 되는데 확률 통계 문제를 내긴 좀 그렇지. 그럼 문과에도 붙을 거 아니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막 수학 나형을 쳤어. 수학 나형을 쳤는데 연대 공대 시험을 치러 갔는데 확률 통계 문제가 나온 거야. 그래서 걔는 확통은 잘해. 그래가지고 그걸 풀어서 그냥 연대 수학과에 붙었어요. 수학 나형 출신인데 물론 극단적인 얘기지만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확률 통계만 가지고는 문제가 안 만들어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막 섞어요. 그래서 미적분도 섞고 기하벡터 섞는데 확률 통계랑 기하벡터 섞은 문제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니? 그래 봤자 뭐 2차 국서에서 뭐 각도 얼마인데 그거에 대한 기대값을 구하시고 이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거 말고는 보통 미적분이랑 섞이는데 그 시작이 바로 뭐다? 이 귀납적 정이다. 그래야 수열도 나오고 수열의 칸도 나오고 적분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섞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걸 좀 말씀드리려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의 귀납적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서 팩토리얼의 귀납적 정의를 해보는 건데 어렵습니다. 오늘 어렵습니다. 오늘 수업한 내용 중에 제일 어렵습니다. 알겠지? 이쯤 되면 이제 몸도 풀렸을 거고 내가 이제 알게 됐어요. 제일 어려운 주제는 수업 끝에 하면 안 돼. 원래 수업을 하다 보면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60분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제일 어려운 걸 설명해 준단 말이야. 근데 그때쯤 되면 애들이 집중력이 떨어져서 뭐야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제일 어려운 게 나오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중간에 이때쯤 딱 어려운 걸 먼저 때리고 다시 쉬운 걸로 이제 이렇게 좀 해줘야 됩니다. 한번 해보죠. n서 팩토리얼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요.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1, 2, 3, 4인데 1 밑에 1이 못 오고 2 밑에 2가 못 오고 3 밑에 4 밑에 5 밑에 G가 못 오는 거예요. 자, 그럼 1 밑에 올 수 있는 케이스 몇 가지가 있다고? 한 가지라고. 1 밑에 1이 못 온다고 몇 가지가 온다고? 4가지가 오겠죠. 4가지가 오니까 2가 왔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2나 3이나 4나 5나 경우의 수는 똑같을 것 같잖아요. 2가 오는 거하고 똑같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쓰면 뭐가 되냐면 n-1을 곱하기 해주고 시작하면 되겠죠. 알겠지? 이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그럼 이제 2가 왔어요. 2가 온 케이스만 우리가 잘 세면 우리가 구하는 경우에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뭐가 올 수 있지? 2가 아니어야 되는데 2가 여기 마침 있잖아. 그럼 여기 뭐가 올 수 있어요? 1, 3, 4, 5 네 가지가 다 올 수 있죠. 그럼 곱하기 4 하면 되나? 여기서 잘 보시면 둘이 상황이 달라요. 둘이 상황이 달라요. 여기서 둘이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한때 킬러 문제로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서 물론 여러분 입장에 순연조 킬러 문제가 뭔 개소리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도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거 풀고 나서 다시 잘 보세요. 1이 오는 거랑 3, 4, 5가 오는 게 상황이 좀 달라요. 이거 뭔지 알겠어요? 1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 1하고 2가 서로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여기서? 맞교환을 한 거예요. 맞교환을. 그래서 여기 3, 4, 5만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3이나 4나 5가 오잖아요. 1은 2를 고르고 2는 3을 골랐다는 것은 결국 2는 4는 필요가 없었고 1이 3을 고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가요? 제가 일단 첫 번째
여러분도 군대 싹 다 안 갔다 왔기 때문에 군대 이야기를 하면 되게 싫어하겠죠. 그다음 두 번째, 저도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군대 얘기를 할 일이 없어요. 오케이, 근데 저는 4주 동안 군대 훈련은 받았어요. 훈련만 받고 병역 특례를 했는데, 그래서 훈련소 때 있었던 일이에요. 훈련소 때는 40명? 3, 4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같은 내무반에 썼고, 그래서 그 내무반 쓰는 친구들만의 개별적인 운동화가 다 지급이 되어 있는데, 정말 짜증나는 게 제가 11월 달에 들어갔거든요. 11월 달인데 1월 달에 새 운동화가 지급이 돼요. 그럼 1월 달에 한 달 동안 어떤 애들이 1번부터 40번까지 운동화를 다 쓰고 퇴소를 하겠지. 훈련소 나가겠죠. 그럼 이제 2월 달에 새로 들어온 애들은 걔네들이 썼던 신발을 그대로 똑같이 쓰는 거예요. 내가 27번이면 27번 애가 한 달 동안 신고 진흙을 뒹굴었던 그 신발을 같이 쓰는 거예요. 알겠죠? 나는 지금 11월 달에 들어왔으니까 이미 내 앞에 10명의 주인이 있는데 거지 같은 신발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는 이제 매직으로, 왜냐면 빡 보여야 되니까 흰 운동화에다가 매직으로 거기다 뭐 27번이면 27이라고 되게 크게 써놨지만 이미 그거를 10명이 신었고 무지하게 더럽게 신었기 때문에 27이 거의 안 보여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운동화를 깔끔하게 정리해놔야 돼. 안 그러면 혼나니까.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해놓고 있다가 집합하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집합을 빨리 해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뭐 운동하러 모이라면 운동화 신고 빨리 뛰어 나가야 되는데, 나가려고 딱 보니까 이제 운동화들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 놈이 마음이 급한 나머지 한 놈이 들어가서 자기 걸 안 신고 아무거나 신고 나가요. 왜냐면 어차피 자기 거라고 해봤자 그 전에 10달 동안 딴 놈들이 10명이 돌아가면서 신은 신발이니까 자기 거란 애착도 없어. 그지? 그리고 이제 번도 잘 안 보여. 뿌여가지고 제 거 신고 튀어나가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사람 어떻게 해야 돼? 아까 걔를 잡아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남의 걸 신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보면 개판입니다. 그래서 딱 일렬 줄이 서 있는데 다 남의 신발을 신고 있는 거예요. 다 서로 다른 번호를 신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제가 내 신발을 신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왠지 그래도 그 와중에 애착이 생겨가지고 찝찝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야, 내 신발 내놔, 빨리 가라 진짜.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때 딜이 성립할 때는 언제냐면 마침 나도 제 신발을 신고 있을 때예요. 이거 무슨 말이야? 그러면 서로 바깥 벗어서 갈아 신으면 되는데, 야 벗어봐, 내 거니까 신어. 그럼 걔 입장에서 보면, 야 어차피 이것도 남의 거고 저것도 남의 건데 내가 왜 너한테 바꿔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바꿔줘 새끼야, 네가 내 거 가져간 거잖아, 이러면서 이제 그러다 바꿔주면 어떤 일이 생겨? 줄줄줄줄 가는 거죠. 그죠? 얘는 이렇게 바꿔줘, 이렇게 바꿔줘, 이렇게 바꿔줘. 알겠죠? 지금 이거예요. 이건 뭐야? 신발의 바꿔 신음이 가능한 상태. 알겠죠? 이건 신발의 바꿔 신음이 불가능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몇 가지 경우가 나올까요? 여기 몇 가지 경우가 나올까? 이게 점화적인 아이디어예요. 몇 가지가 나온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두 명이 빠졌잖아. 이 두 명이 빠졌잖아. 그 몇 명의 이야기가 돼버린 거야? 3명의 이야기가 돼버린 거예요. 3, 4, 5끼리만 또 지네끼리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는 뭐 몇 가지 나오는 거냐면, 팩토리아, 서팩토리아, n-2 서팩토리아를 되면 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여기는 뭐야? 앞에 두 명이서 짝짝꿍 지네끼리 바꿔 앉은 거기 때문에 나머지 두 명은 지네 마음대로 해주면 된다. 나머지 n-2명은 지네끼리만 서로 안 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오케이. 다시. 자, 그럼 이거 말고, 여기가 어려워, 여기가. 자, 1은 2를 골랐어요. 2는 1을 골랐어요. 2는 3을 골랐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1을 고르지 않았다. 얘가 1을 고르지 않았다. 3, 4, 5가 있는데 3이 있고 4가 있고 5가 있을 거지만 찍기 전에 얘가 지금 딴 거를 고르고 있는 상황이지. 그치? 얘가 딴 걸 고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뭐하고 똑같은지 알겠어? 1이 2를 고르고 2가 딴 거를 고르는 게 아니라 2는 왜 있는 거야 그러면? 2가 없다 치고 1이 그냥 1, 3, 4, 5 이렇게 4명밖에 없었는데 얘가 그냥 직계 아닌 3, 4, 5 중에 하나를 고르고 있는 상황과 똑같죠. 1이 2를 고르고 2가 딴 걸 고르는 거니까. 그럼 이 넷 사이에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쓰면 된다고? n-1 서팩토리얼이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점화식이에요. 오케이? 이해갑니까? 요렇게 점화식으로 쓰면요, 요렇게 점화식으로 쓰시면 데이터 2개만 더 있으면 됩니다.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소리라고? 앞에 거 2개 더 해가지고 그 다음으로 훌쩍 하고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세상에 제일 쉬운 거 0 서팩토리얼은 얼마겠어요? 아무도 없는데 한 가지겠지. 그냥 한 가지. 맞죠? 그 다음 다시 한 명이 자기 걸 하는 거, 아니 0명이 한 가지라고 봐야 되나? 여기서부터 정리합시다. 헷갈리니까 정리 여기서부터 할게요. 한 명으로 할게요. 한 명을 하면 몇 가지라고? 0가지. 답이 없다고요? 2명이 되면 몇 가지라고요? 2명이 되면 한 가지라고요. 2명이 되면 한 가지라고요. 아시겠죠? 아, 그렇게 했더니 여기서 이거랑 여기를 넣으면 여기가
1이 나올 수 있도록, 여기가 1이 나올 수 있도록 3을 집어넣고, 3을 집어넣으면 1 서팩토리얼 2 서팩토리얼 되면서 여기서 3을 집어넣으면 2가 나오지 않습니까? 2가 나오죠. 그럼 다시 말하면 둘이 더한 데는 2니까 4 서팩토리얼 아까 얼마라? 왜 이래? 여기 3 서팩토리얼 얼마라고? 2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버벅대니 잠이 들겠어요. 3 서팩토리얼 2가 나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자, 이렇게 정리돼서 여기 0이고 여기 1이고 여기 2가 이렇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고 나서는 다 정의가 되는 거죠. 이제 4 서팩토리얼은 이렇게 들이 곱해서 한 시간씩 넘어가 주시면 되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굳이 0을 정의할 필요가 없었네요. 근데 한다면 말이 되긴 되네요. 2 서팩토리얼이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은 여기다 2를 넣으면 1이 되니까 1 되고 2 넣으면 0 서팩토리얼하고 1 서팩토리얼 더했는데 1 서팩토리얼은 1이니까 여긴 1이 되긴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왜 0 서팩토리얼 1로 약속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해도 말은 됩니다. 근데 사실 굳이 정의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라서 여기까지만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2개까지만 정의를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해도 돼요.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귀납적 정리라고 합니다.